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되듯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식습관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많은 분들이 유혹되시겠지만 튀긴 치킨, 바삭한 감자튀김, 달콤한 도넛 같은 음식들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으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결국 심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드시다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거나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혈관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세요.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커피 한 잔 혹은 졸음을 쫓기 위한 에너지 드링크는 많은 분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인 음료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카페인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서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물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듯 하지만 탄산음료는 카페인과 설탕이 모두 과도하게 들어있어 노년층의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혈당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뼈 건강은 특히 중요하니 칼슘 손실을 유발하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자몽 자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건강에 이로운 과일이지만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등 다양한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너무 강해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약효가 너무 약해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자몽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알코올은 처방약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무효화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약물들과 경쟁하게 되어 약물의 분해를 방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 손상, 뇌졸중,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지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분위기만 내는 정도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겉껍질인 펄립은 위산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 장내에 오래 머무르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 폐색 위험까지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껍질째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찐 옥수수는 당 지수 GI가 높은 편이어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의 달콤함 대신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다른 채소들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이 트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솔라닌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메스꺼움,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두통, 설사, 경련 마비,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량으로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싹을 도려내더라도 독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평소 철분 결핍이 있거나 빈혈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지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철분 흡수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빈혈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를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철분 공급원인 시금치, 붉은 고기 등을 통해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하여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지만 통조림 내부 코팅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스페놀 A, BPA는 내분 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BPA는 호르몬 기능을 방해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 특히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조리하여 드시거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통조림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번째, 짠 김치와 장아찌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와 장아찌는 그 맛과 풍미로 식욕을 돋우지만 염분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를 드실 때는 가급적 적은 양만 섭취하고 싱겁게 조리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직접 담글 때는 소금의 양을 줄이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기름진 전어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손꼽히는 전어지만 기름기가 많아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고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어를 드실 때는 소량만 섭취하고 튀기거나 기름에 굽는 방식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담백하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과식은 피하고 다른 신선한 해산물이나 담백한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번째는 군고구마와 군밤입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구워 먹는 군고구마와 군밤은 별미이지만 구울 때 당이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구마와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군고구마나 군밤을 드실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나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수렴 작용을 하여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변비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감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운동을 저해하고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감을 꼭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감 말랭이처럼 말린 감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과일들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는 전과 부침개입니다. 명절이나 잔치에 자주 등장하는 전과 부침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 부담을 크게 주고 위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과 부침개를 드실 때는 적당량을 섭취하고 가급적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거나 찜 요리 방식으로 조리하여 기름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식은 피하고 담백한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식단을 보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5번째는 곶감과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농축되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등은 생과일에 비해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응축되어 있어 소량만 섭취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끈적한 질감 때문에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거나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견과류나 씨알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야생 독버섯입니다. 산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비슷하게 생긴 버섯 때문에 혼동하여 독버섯을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 현기증, 환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간과 신장을 손상시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야생 버섯을 채취하여 드시지 마세요. 버섯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매하고 안전하게 재배된 버섯만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우리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산물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일부 해산물은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있으니 섭취량을 제한하고 튀기거나 굽는 방식보다는 찜이나 수육처럼 기름기를 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이고 해산물의 영양소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영양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여성은 하루 6,200칼로리가 필요하며 남성은 이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편의 식품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설탕 함량이 낮은 요거트, 견과류,
신선한 과일컵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식단의 기본은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물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소화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외에도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 잎채소는 노년층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단백질 공급원인 콩류와 두부,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등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이 습관을 통해 70세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화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것은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가을철에는 특히 혈압, 혈당,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식단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음식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